귀엽고 깜찍한 빠꽁시대 빠찐치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공부할 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할 거야. 자, 여러분들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없니? 없지. 왜 그러면 아직까지 3차는 싸우지 않았어. 전 세계는 제2차까지만 싸웠어. 그런데 우리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한테 엄청나게 고마워해야 돼. 왜 그러냐면 얘가 존나 무섭게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음에 싸우면은 그때는 뭐 너만 죽고 이렇게 너만 죽고 또는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지구 전체가 가루가 되겠구나 이거를 느껴버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망성이 없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과 동시에는 그냥 지구는 가루 즉 종말난다 그렇게 보고 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이 전쟁이 무시무시했는가. 자,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2차 세계대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미국으로 가야 돼. 자, 때는 언제냐면 1929년. 자, 몇 년? 1929년. 몇 년? 1929년에 미국.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당시 미국의 상태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선생님 피부 상태랑 똑같아요? 좋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상태는 엄청나게 좋았어. 자, 왜 그러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얘네들은 엄청난 호황이었다. 자, 여러분들 제1차 세계대전 때 가장 돈을 많이 번 나라가 있어. 자, 그 나라가 바로 누구지? 미국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었지. 왜 그러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부터 해가지고 막 아시아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은 기본적으로 총력전이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그러니까 뭐 남자만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여자도 막 나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쟁 물자를 만들 수가 없었어 걔네가. 그래서 누가 만들었지? 미국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군수 물자를 미친 듯이 팔아 넘기면서 얘네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호황을 맛보았던 나라가 누구다? 미국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된 거야. 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모든 나라가 다 좋아했어.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겁나 기분이 나쁜 거지. 왜? 전쟁 물자, 그러니까 옛날 전쟁이 일어났을 때처럼 똑같이 물자는 생산해내고 있지만 이게 이제 더 이상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불러? 과잉 생산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과잉 생산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이 미친 듯이 나왔지만 샀다는 거야 안 샀다는 거야 안 샀다는 거야. 그거를 갖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자, 구매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구매력이 감소됐다는 거지. 이것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스타일로 바꾼다면은 자, 소비가 뭐에 미치지 못했다? 자, 생산에 미치지 못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 봅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에서 생산은 미친 듯이 되는 거야. 과잉 생산이니까. 그죠? 물건은 미친 듯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자, 그거를 사람들이 샀다 못 샀다 못 샀다. 그래서 소비가 생산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만 지금 열라되고 있었던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자, 공장에 물건이 팔리지 않아. 그러면 공장에 계속해서 쌓인단 말이야. 마치 선생님의 이 뱃살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재고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공장의 재고가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었어. 그러면 공장의 재고가 증가한다는 거는 공장이 돌아간다는 거 안 돌아간다는 거? 겁나 안 돌아간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공장은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걸 갖다 우린 다른 말로 도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기업이 돌아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니? 돈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 그 당시 미국의 상태는 정말 안 좋았다. 자, 왜 그러느냐. 자, 기업의 돈을 뒤에서 밀어주는 애들이 있어. 걔네가 바로 누구야? 은행이야. 그런데 기업이 문을 닫고 무너졌어. 그러면 결국 기업이 은행한테 돈을 빌렸는데 은행한테 돈을 갚아 못 갚아? 못 갚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은행이 결국 어떻게 된다? 망했다는 거야. 은행이 도산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나라가 망했다라고 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존재들이 있죠. 그 존재가 바로
누구야? 네, 바로 우리들이지. 국민들이라는 거야.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 그쵸? 그러면 은행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뭐야? 미국 국민들 자체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국민들 자체가 하루아침에 뭐가 됐냐? 올 노숙자가 된 거예요.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친 듯이 실업자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업들을 주식회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 미친 듯이 바닥을 쳤어요.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1929년 10월 24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10월 24일이 무슨 요일이었냐면 목요일이었어.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이 당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날을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른다. 이 검은 목요일 굉장히 중요하다. 1929년 10월 24일을 뭐라고 부르냐고?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른다고.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는 미국에 뭐라고 부른다? 대공황이다 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공황장애 들어봤지? 공황장애.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건데 공황장애. 공황장애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있는데 야 너는 상태가 공황이다 이렇게 하면 나 지금 공황 상태야 막 이렇게 얘기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망했다. 내가 그냥 무너졌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대공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공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대공황이 1929년 10월 24일 어디서 갑자기 발생했다고?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미국에서 발생한 여러분들 이 대공황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그런데 미국도 미국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 당시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동무대가 어디냐? 주로 물론 전 세계 전체적으로 일어났지만 동무대가 어디냐? 유럽이잖아. 그죠? 그래서 유럽 애들이 그 당시에 사실 뭐 삐질삐질했어요. 아주 찌질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누구한테 원조를 받고 있었냐면 미국 애들이 이렇게 돈을 조금 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유럽이나 아시아나 다른 나라들에도 역시 뭐가 생기게 되냐면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뭐가 되었다는 거야? 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경제 대공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빠샤! 반드시 이겨내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 미국은 이겨냈을까? 안 이겨냈을까? 네,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네, 미국 겁나 잘 살고 있죠. 지금도. 네,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은 경제 대공황 이겨냈어? 못 이겨냈어? 이겨냈어.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겨냈는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어떻게 각각의 나라들이 이 대공황을 극복했는지 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건데 일단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극복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패전국들이 극복하는 방법이 서로 각각 달라. 자, 승전국은 승전국다운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아우라가 있고 그 다음에 패전국은 패전국 스타일의 그런 찌질함과 사이코 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있어. 자, 그 대통령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네, 이게 힌트입니다. 자, 뭘까요? 네, 루즈벨트. 자,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 루즈벨트. 반드시 기억해야 돼. 루즈벨트.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야, 그러면 우리 뉴딜 정책 한번 펴보자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여러분 뉴딜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인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야,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니? 그거는 물건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 이거를 샀다는 거야? 못 샀다는 거야? 못 샀다는 거야. 구매력이 감소됐다는 거야. 자, 왜 구매력이 감소됐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막 지르고 싶지? 막 가면은 사실 막 지르고 싶잖아. 옥션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그냥 다 클릭해가지고 사고 싶잖아. 근데 니네들이 못 사는 이유는 뭐야? 주머니에 먼지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자,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지금 소비자들은 돈이 있냐 없냐? 없어. 미국의 소비자들은. 왜 없어? 이 상태니까. 저 노숙
숫자란 말이야. 돈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돈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자 국가가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공공사업을 하기 시작한다. 그 공공사업에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제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테네시 강이 있는데 여기다 어떻게 했다? 댐을 세운 거야. 자 여러분들 댐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대충 뭐 레고로 짓는 게 아니잖아. 그쵸? 대충 우리가 두꺼비 집 만들듯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댐은 어떻게 만듭니까? 그죠? 이거는 열심히 만드는데 자 여러분들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뭐가 필요한 거야? 노동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실업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자, 이 실업자들을 다 데려다가 댐을 만들게 했던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댐이라는 건 정말 대규모였겠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 미국은 사실 뭐는 많아? 돈은 많잖아. 그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번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일을 시키고 나서 그들한테 호주머니에 탁탁탁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동안 못 먹었던 뭐 빵도 사 먹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막 자기 자식들한테 막 선물도 사주기도 하고 막 이러기 시작하는 거야. 결국 이걸로 인해서 공장에 쌓여있던 재고가 어떻게 했다? 털려버렸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뉴딜 정책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뉴딜 정책은 뭐냐면 뉴딜 정책에 반대되는 게 있어. 자 여러분들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건 바로 뭐냐면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야.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뉴딜 정책은 자유방임주의를 기본으로 했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 틀린 얘기 그것은 겁나 쌩굴하다. 우리 친구들 반드시 그렇게 기억해야 돼. 자 자유방임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유롭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잘한다는 거야. 자 국가는 개입해라 개입하지 말라 개입하지 말라는 거지. 그치? 너희들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제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이 뭐를 하던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잘하겠어 못하겠어? 잘하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분명히 잘할 거란 말이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빵을 만든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선생님이 빵을 맛없는 빵을 만들겠냐 맛있는 빵을 만들겠냐? 당연한 거지만 맛있는 빵을 만들겠지. 왜? 그래야 많이 팔아. 내가 또 부자가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는 뭐냐면 그냥 국가는 개입하지 말고 알아서 내버려둬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하다 보면 결국 이 사람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잘하고 하다 보면은 이 나라 전체가 잘 먹고 잘 산다가 바로 애덤 스미스 오빠의 바로 뭐야? 자유방임주의라는 거지. 그치? 그러나 자유방임주의 했더니 잘 살아서 못 살아서? 못 살았잖아. 대공황 같은 게 발생했잖아. 그래서 뉴딜 정책, 누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뭐냐면 자유방임주의에 반대돼가지고 이것은 누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야?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희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국가가 개인의 경제생활에 뭐 하기 시작했다? 개입하기 시작했다. 요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국가라고 나오거나 또는 정부라고 얘기하겠지. 자, 정부가 개인의 경제생활에 개입한다,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뉴딜 정책이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공공사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테네시 강에 댐을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댐 세우죠. 그 다음에 도로 깔죠. 그 다음에 철도 깔죠. 막 이러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있었던 그 공장의 재고들이 막 털리기 시작해. 자, 그리고 이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 그래서 이 사람은 못 쓴단 말이야. 여러분들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지.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는 사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는 제도잖아. 그치? 똑같아. 근데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못 쓸 것 같아. 그러면은 국가에서 바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용돈. 야, 가서 질러라. 그러면서 막 돈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개입한 거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 시험 문제 1탈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실업자 문제 그 자리에서 해결됐죠. 그래서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어떻게 했다?
극복했다. 뭐를 통해서? 그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사실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이번엔 선생님하고 어디하고 어디를 가볼 거냐면 영국하고 자 프랑스를 가볼 거야. 자, 영국과 프랑스에도 역시 경제 대공황이 밀어 닥쳤어. 자, 얘들은 이걸 이겨냈을까 못 이겨냈을까? 이겨낸다. 자,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블록 경제라는 것을 갖다가 실시해. 굉장히 중요한 단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블록 경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제 컴퓨터 같은 거 할 때 블록 지정이라는 말 들어봤지? 그치?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묶었을 때 우리가 블록 지정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블록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묶어버린다 이런 뜻인데 자,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대공황이 밀려 들어왔지만 얘네들은 이겨낼 수 있을 법한 애들이야. 왜 그러면 얘네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 어마어마한 승전국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 얘네만큼 많진 않아요. 얘네들은 갑부야. 빌 게이츠도 있고 하여간 겁나게 부자야.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그렇게 돈이 많진 않았지만 그러나 뭐는 많았다? 식민지는 겁나게 많았다. 자, 그래서 블록 경제라는 건 뭐냐면 자, 얘네들은 식민지가 많기 때문에 식민지와 영국과 프랑스 결국 뭡니까? 본국이죠. 그러니까 본국이라는 건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야. 여기를 어떻게 한다? 연결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 블록 지정 얘기했지? 그러니까 연결한다는 거야.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얘네들도 물건을 생산했어.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안 팔리고 공장이 재고로 쌓였어. 왜? 얘네도 경제 대공황이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그 걱정하지 않았어. 왜? 그거 그대로 가져다가 식민지에 드립다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블록 경제다 그렇게 부르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블록 경제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식민지와 본국을 서로 뭐 한 거다? 연결한 거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블록 경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쟤네들은 뭐야? 승전국들이잖아.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 패전국은 어땠을까?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뭐 최고의 패전국이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지만 독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이탈리아가 있어. 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선생님 이탈리아가 무슨 패전국이에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협상팀으로 팀을 바꿔가지고 얘들 승전국 아닙니까? 라고 우리 친구들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얘네들은 좀 이상한 상태였어요. 패전국은 아니지. 패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얘기해서 얘들 승전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실제 영국과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 때 야 이탈리아야 우리 팀에 그러면 우리가 니한테 땅 줄게 라고 했지만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안 지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탈리아는 전쟁터 나가서 개고생했지만 얻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가난했단 말이야. 그러면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이 이렇게 가난한 애들은 자 이런 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선택하긴 선택해. 그런데 얘네들은 겁나 사이코 같은 형태로 선택을 했다. 얘네도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배고파 당장 당장 지금 배고프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냉장고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먹을 거 꺼내서 먹으면 됩니다. 그쵸? 그치?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냉장고도 없고 겁나게 가난해. 근데 나 당장 배고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옆에 있는 도라에몽을 겁나게 아구지 100만 대를 날린 다음에 걔 거를 뺏어서 내가 먹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전체주의다라고 얘기해. 자, 패전국들. 자,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애들이 선택한 게 바로 뭐라고? 전체주의다. 전체주의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면 독일이라는 예를 들어서 전체가 있다. 자, 전체 즉 바로 뭐냐면 한 나라에 어떤 민족이 있단 말이야. 그럼 민족이 있고 그럼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의 인간 즉 개인은 중요해 안 중요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전체 민족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개인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희생을 강요하는 사상을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전체주의라고 한다. 전체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전체주의가 아니라 전체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너 개인은 어떻게 해라? 희생해라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전체주의라고 한다면 일본도 전체주의 국가야. 조금 이따 설명해 주겠지만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게 있었죠. 가미가제 특공대는 바로 뭐야? 이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너 어떻게 해라? 너 자살해 이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의 고물 비행기 있잖아요. 나중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붙어 선생님하고 이제 뒤에 선생님 설명해 줄 건데 근데 미국의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머리를 굴린 것이 뭐냐면은 일본의 고물 비행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 고물 비행기에다가 이제 조종사 하나를 태우는 거지. 군인 하나를 태우는 거야. 그러면서 연료를 거기다 넣어주는데 가는 연료만 넣어줍니다. 돌아오는 연료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서 항공모함에다가 가서 박아 죽으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가미가제 특공대야.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지. 자, 전체나 민족을 위해서 개인은 무조건 어떻게 해라? 희생을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전체주의다 라고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주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자, 얘네들은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민족 지상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말 하나도 아니야. 그 다음에 국가 지상주의라는 사상을 기본적으로 얘네들 가지고 있어. 이 말은 뭘까? 자, 민족과 국가 외에 중요한 거 없다는 거야. 개인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방법이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프면 어떻게 한다고? 냉장고 열어서 처먹는다고. 그러나 내가 냉장고 없는 놈이야. 없잖아. 지금 개털들이잖아요. 이 독일 이런 놈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라에몽의 아구지를 날리고 어떻게 한다? 걔 거를 뺏어온다. 즉 다시 얘기했을 때 자, 전체주의라는 것은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나라를 깨부수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이 전체주의 국가들은 자기네가 잘 되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군비를 어떻게 한다? 팽창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군대를 키워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때려 눕혀서 먹겠다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른 사상은 싫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상들에 대해서 무조건 개무시야.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있어 없어? 없어. 얘들 다 독재예요. 그냥 무조건 닥쳐. 히틀러한테 하일 히틀러. 히틀러가 말하는 게 곧 뭐야? 신이야. 없어 없어. 민주주의 돼? 안 돼?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런 거 돼? 안 돼? 아 되게 싫어요. 사회주의 사상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지. 전체주의는 군비를 팽창한다.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군국주의라 그래. 이 군국주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군국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군대와 국가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정치를 한다? 독재를 엄청난 독재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체주의다. 그러면 이 전체주의를 선택한 국가들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써주겠는데 일단 첫 번째 누가 있었냐면은 네, 이탈리아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같이 전체주의를 시작했던 나라 독일이지. 아까 쌤이 그랬지만 이탈리아나 독일은 엄청나게 가난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한 나라를 내가 더 써줄 건데 얘 같은 경우 가난하지 않았어요. 얘 같은 경우 사실 지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었어. 근데 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를 선택한 나라가 있어. 왜? 얘는 동양 최고의 사이코니까. 자, 누구? 일본. 그렇죠. 전체주의를 선택한 뭐 여기 왜 에스파냐도 있지만 전체주의를 선택한 대표적인 나라를 꼭 기억해라 하면은 이 세 나라를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일단 이탈리아에서 누가 나오냐?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무솔리니 조금 귀여워요. 얘는 그렇게 뽀대가 있고 뭔가 이렇게 다부지고 힘이 있는 놈은 아니야. 어쨌든 이게 되게 재밌는 인간입니다. 무솔리니. 그런데 이 무솔리니가 뭘 만들어내냐면 파시스트당이라고 만들었어. 굉장히 중요해요. 이탈리아 내가 지금 여기 적어준 건 다 시험 문제 1타야. 야, 이탈리아 무솔리니 무슨 당? 파시스트다. 그런데 이 파시즘이죠. 이런 파시즘 이제 보통 무슨 즘 이렇게 끝나잖아. 뭐 레이니즘도 있지만 비에 여러분들 레이니즘 아십니까? 레이니즘 옛날에 이제 레이니즘이라고 해서 네, 노래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알지 모르겠지만 네, 수업하고 전혀 관련 없어. 자, 어쨌든 보통 이제 뒤에 즘이라고 붙으면 이거 사상이야, 사상. 그런데 파시즘, 파쇼
파쇼예요, 파쇼. 이탈리아에선 파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쇼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뭉치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전체주의지, 완벽하게.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외쳤던 건 뭐냐? 완전 독재. 그러니까 완전 미친놈들이죠. 독재만 해도 되게 짜증나는데 완벽한 독재를 해보겠다. 사이코놈들이야, 그쵸? 그래서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 만들고 파시즘을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강조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일입니다. 독일 하면은 절대 빼놓아서는 안 돼. 일본 사이코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그래봤자 동양 최고의 사이코야. 자, 전 세계 최고의 사이코 하면 독일이고 사이코 중에 사이코가 바로 누구? 히틀러! 네, 우리 히틀러 오빠 나오는 거죠. 우리 히틀러 오빠. 그래서 여러분들 네, 히틀러 나옵니다. 여러분들 히틀러 하면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나치당을 만들어.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있었지. 걔가 바로 뭐야? 바이마르 공화국이야. 그런데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을 없앱니다. 잠깐 히틀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주면요. 이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꿈이 화가였어. 근데 얘가 화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미대에 원서를 넣었었는데 번번이 떨어졌어. 자, 그러고 나니까 얘가 사람이 어때? 그러니까 대학을 계속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막 재수하고 옆에 혹시 여러분들 재수하는 뭐 오빠나 또는 뭐 형이나 뭐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네, 여러분들 재수하는 이제 오빠 얼굴 잘 보세요. 굉장히 피폐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대학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피폐해지고 이제 짜증났던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군대를 갔어. 그런데 군대에 가자마자 제1차 세계대전에 얘가 참전을 해. 근데 참전하고 나서 정말 나는 전쟁이 내 적성에 맞는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이게 딱 맞아 들어가게 됐던 인물이 누구냐면 히틀러야. 그리고 나서 이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자체는 너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독재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나치당인 거야. 그리고 나치당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 나치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엄청난 독재를 펼치죠. 그런데 여러분들 히틀러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뭐냐면 인종주의야. 자, 히틀러의 인종주의 시험 문제 1탄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 대학살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조금 해주고 갈 건데 자, 여러분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하면은 유대인들을 되게 많이 뽑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나라가 없었어. 네,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잘 들어요. 유대인은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얘네들은 나라가 없이 유럽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가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똑똑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실제 거기는 자기네 나라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돈을 얘네가 다 벌어들이는 거야. 다 흡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럽 애들이 다 누구를 싫어했냐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 그래서 히틀러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 학살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히틀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 사실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돼 있었냐면 주눅 들어 있었단 말이야. 왜 그러면 제1차 세계대전 에서 최고의 패전국이 누구였어? 독일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미친 듯이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고 있었지. 그리고 유럽은 워낙 따닥따닥 붙어 있어. 근데 따닥따닥 붙어 있는 유럽 사람들이 다 독일을 향해서 네가 전쟁을 일으킨 악마다라고 하면서 다 어떻게 했을까?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굉장히 주눅 들어 있어.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히틀러가 나옵니다. 히틀러는 여러분들 일개 병사밖에 안 됐어요. 사실 제1차 세계대전을 참전한 그냥 일개 작은 병사밖에 안 됐어. 그런데 얘가 왜 뜨기 시작했냐면 얘가 연설을 했어요. 막 술집 같은 데서도 연설을 하고 자기가 연설을 하는데 그때 연설의 주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 우리 독일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 독일은 아리아 민족인데 아리아 민족은 정말 세계 최고의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됐던 것은 바로 왜 그러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피가 더럽고 이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는 쓰레기 같은 인종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나름대로 히틀러가
이 전 세계인들을 막 구분을 해놔서. 그래서 최고의 쓰레기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쓰레기는 아프리카, 세 번째 쓰레기는 아시아, 네 번째 쓰레기는 아메리카, 다섯 번째 쓰레기는 유럽인. 그러니까 독일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인. 그 자기네들이 쓰레기 청소부가 돼서 그거를 다 정리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인종주의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가스실에서 죽였죠. 그래서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죽였어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는 여러분들 피아니스트란 영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그 대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 어쨌든 간에 히틀러가 인종주의를 말했을 때 이거 완전 사이코적이잖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은 그거를 통해서 그래 맞아. 야 우리 독일 사람들 최고잖아. 우리가 왜 뭐가 부족해? 저 유대인들 때문이야. 좋다. 우리가 쓰레기 지구상에 있는 쓰레기들 뭐 유대인이고 뭐 아메리카 사람들이고 다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독일이 엄청나게 힘을 가지기 시작하고 군비를 막 팽창하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구야? 히틀러의 나치즘과 인종주의를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일본인데, 자 일본은 군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황이죠. 천황. 그래서 일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천황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자기네도 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본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천황 중심이야. 그러니까 천황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라는 거야. 천황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의 군부입니다.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식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군국주의. 자, 군국주의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 군대와 국가를 중요시하는 사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 얘네들은 존 앤 사이코. 그래서 사이코들끼리 사이코 동맹을 맺어.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면 추축국이 형성되었다. 뭐라고? 추축국이 형성되었다. 뭐라고? 추축국이 형성되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추축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 추축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눈치 깔 놈들 다 눈치 깠어. 야, 추축국이 형성됐다는 것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은 누가 일으켰다는 거야?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일으켰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얘네가 바로 뭐가 됐다? 전쟁 추축국을 형성했다는 사실까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막 공격 들어갑니다. 일단 이탈리아는 내가 그래서 얘네들 싫어해. 그러니까 겁나 찌질해. 어디를 공격했냐면 에티오피아를 공격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공부 빡시게 하고 기억력 좋은 놈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다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 받지 못한 식민지 지배 받지 않은 나라가 있어. 누구냐? 에티오피아잖아. 그쵸? 에티오피아가 식민지 지배 못 받았잖아. 못 받은 게 아니고 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거죠. 왜? 에티오피아를 누가 공격했어? 독일이 공격했지. 그런데 이탈리아가 공격했지. 그런데 여러분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 메넬리크 2세가 그걸 어떻게 해서 다 이겨냈잖아. 그쵸? 그래서 이탈리아가 미친 듯이 에티오피아를 몇 번을 공격했는데 에티오피아는 그거를 다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유일에 모여서 독립국이었잖아. 그런데 이탈리아가 독일이랑 손잡고 어떻게 했냐? 공격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찌질한 놈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어떻게 했을까? 점령합니다. 네, 독일하고 독일한테 야 틀로 오빠 나 좀 도와줘 틀로 형아 해가지고 에티오피아를 점령하긴 하는데 또 나중에 에티오피아가 까가지고 이탈리아도 또 이렇게 그쵸 또 독립하고 막 그래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탈리아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어디 건드렸다? 에티오피아 하나 건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은 그 당시에 되게 잘 나갔어. 어디를 건드렸는지 아니 중국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중국을 건드렸다는 건. 그래서 중국이 보자. 자 이게 지금 뭐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온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중국이죠. 중국 여기 여러분들 만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 일본 있죠. 네, 일본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네, 일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 네, 일본이죠. 일본. 자, 일본에서 제일 처음 어디로 쳐들어가냐면 만주로 쳐들었겠지. 그래서 만주에서 뭐를 일으켰냐면 만주 사변이라는 것을 갖다가 일으켰어. 그런 다음에 일본은 더 이렇게 치고 들어가가지고 아예 중국 전체하고 싸워. 그걸 갖다 우린 뭐라 하면 중일전쟁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로 일본은 그 당시에 어땠다는 거야? 잘 나갔다는 거야. 근데 일본도 잘
잘 나갔는데 나는 사실 굉장히 신기한 나라가 누구냐면 독일이 진짜 신기해. 왜냐면 여러분들 일본도 제1차 세계대전에 뭐야? 승전국이었어. 그러나 독일은 뭐였지? 제1차 세계대전 최악의 뭐였습니까? 패전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독일의 히틀러가 대단하기는 대단했던 것 같아. 왜 그러느냐? 독일의 힘이 엄청나게 강성해지더니 그때 마침 서열 5타짜리 나라 있어서 누굴까? 오스트리아. 그렇지?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를 사실 얘를 갖다 어떻게 하면 합병해버려. 어떤 책에서는 뭐 병합이라 그래. 합병이나 병합이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딴지 걸지 마. 알았지? 똑같은 거니까. 야, 오스트리아를 어떻게 그냥 합병한 거야. 나는 그래 이걸 보면서도 야 진짜 독일이 겁나 개개끼구나. 나는 이 생각을 한다고. 왜냐면 여러분들 언제는 제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 막 오스트리아한테 너랑 나랑 친척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친척은 개뿔 바로 오스트리아 합병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독일이 욕심을 가졌던 데가 바로 뭐냐면은 자, 체코. 네, 체코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있었는데 이 체코슬로바키아를 갖다가 점령했어. 근데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면 생각해봐. 지금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어. 이것까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 왜냐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원래 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잖아. 얘네들은 친척이잖아. 네, 그래서 완전 친척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좀 괜찮은데 얘가 체코를 먹었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 다른 유럽 애들, 특히 승전국들이 보기에는 아 이거 독일 이대로 둬도 돼?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거를 인정해줘. 왜 인정을 해주냐면 그만큼 독일의 힘이 셌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다는 거야. 쟤랑 좀 전쟁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 처먹어 그냥 이러고 말아버린 거야.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독일은 오스트리아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요거 조금 처먹는 거가 독일의 꿈이 아니에요. 독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하는 게 꿈이야. 그치? 뭐야? 전 지구를 청소하는 게 꿈이야. 그리고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게 독일의 뭐야? 꿈이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체코 옆에 있는 누구를 건드리냐면 폴란드를 건드리게 되는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되게 중요한 거야. 폴란드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폴란드를 건드리는 거는 독일한테 있어서도 엄청나게 문제가 돼. 왜 그러냐면 체코까지는 그런 대로 먹었어. 그런데 폴란드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 근데 그 폴란드를 자기가 처먹는 순간부터는 영국과 프랑스가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문제되는 건 폴란드하고 딱 붙어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소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도 당연한 거지만 이거 좋아하지 않아. 그치? 왜냐면은 독일이 폴란드를 먹었다는 건 그 다음 차례는 누구야? 소련을 공격하겠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소련이 이거를 참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독일 히틀러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만약에 영국과 프랑스와 소련이 동시에 협공으로 들어와 버리면 자기는 완전히 망하고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히틀러가 먼저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어차피 영국하고 프랑스하고는 무조건 싸워야 돼. 무조건 싸워야 돼. 그러면 하나라도 좀 잠재워보자 해가지고 먼저 어디로 달려가냐면 소련한테 달려간다. 그래서 맺은 조약이 바로 뭐냐면 독소 불가침 조약이야. 자,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가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 그래서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이야. 불가침 뭐야? 절대 침략한다, 침략하지 않는다, 침략하지 않는다.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버리고 드디어 여러분들 1939년입니다. 히틀러가 어디를 침공했다? 폴란드를 침공했다. 당연한 거지만 자 당연한 거지만 영국 프랑스 빡쳐 안 빡쳐? 빡쳐 겁나 빡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뭐라고 해야 돼? 폴란드를 침공한 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는 거야. 자,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 독일이 싸움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열나 잘합니다. 잘 보세요. 자, 처음에 독일이 싸움 잘합니다. 어느 정도로 잘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잘했냐고요? 잘 봐. 어디를 먹었다고? 유럽 대부분. 자, 어디를 먹었다고? 유럽 대부분. 대박인 거예요. 독일이 어디를 먹었다고? 유럽 대부분. 근데 유럽 대부분을 먹었는데 특히 진짜 대단한 거는 제1차 세계대전 최고의 승전국이 누구야? 미국하고
파리 강화회의 어디서 했어? 프랑스에서 했잖아. 누가 최고의 승전국이야? 프랑스야. 근데 독일이 어디를 먹어버리냐면 프랑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입성하죠. 프랑스 파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일 싸움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잘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 잘 봐봐. 독일이 유럽 대부분을 먹었다는 것은 못 먹은 데 있다는 거죠. 자, 누구를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못 먹었습니다. 항상 지금 영국이 계속 깔려. 지금 독일하고 영국하고 조금 안 돼. 그치? 근데 여러분들 영국이 아주 대단합니다. 독일에서 74대의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왜냐면 영국은 배로 공격하기 힘들어. 왜? 영국 해군력 대단하잖아. 그리고 옛날에 독일이 영국 때문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 해가지고 유보트 띄웠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국한테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얘네가 비행기를 띄웠어요. 독일 비행기 또 대단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74대를 띄웠는데 영국에서 그거를 다 격추시켰어요. 그 대단한 놈들이야. 그 여러분들 영국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끝까지 버티면서 점점 전쟁이 또 이제 그 유명한 장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독일이 이제 똥줄 타기 시작해요. 왜냐면 영국의 전쟁이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사실 독일이란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뭐 전쟁 물자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원도 많은 나라도 아니고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결국 독일이 엄청난 짓거리를 펼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봐. 이 독일 되게 웃기는 애들이야. 어떻게 했느냐? 소련을 침공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야 너랑 나랑은 친구야. 막 그리고 우리 절대 침략하지 마. 침략하기 있기 없기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침략하지 말자. 그래놓고서는 어떻게 했냐? 소련을 침공한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소련에 있는 자원. 네, 이 자원을 갖다가 가져오기 위한 그 진짜 못된 놈이지, 그치? 그래서 소련을 침공한단 말이야.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 깨지면서 소련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 끝나면서 소련도 역시 갑자기 전쟁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 있는 영화 중에 선생님이 추천한 영화들 여러분들 다 봐주세요. 다 진짜 여러분들 세계사에 엄청 도움되고 내가 추천하는 건 나는 재미없는 거 추천 안 하니까 내가 여러분들 반드시 보시는데 브레스트 요새라는 게 있어요. 브레스트 요새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브레스트 요새는 뭐냐면 그 독일군이 처음으로 소련을 쳐들어갔을 때 가장 처음으로 쳐들어갔던 곳이 브레스트예요. 그러니까 소련의 브레스트라는 곳이었어. 그런데 그때 전쟁하는 걸 가만히 보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소련 사람들이 독일이 쳐들어올 거라는 거 생각해 못해. 그게 못해가지고 그냥 막 휴식을 취하고 막 놀고 술도 먹고 막 놀고 있다가 갑자기 독일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얘네들이 무기가 없잖아. 총이 없고 막 무기가 없어. 그러니까 뭘 들고 뛰냐면 나 그거 보고 되게 감동받았는데 뭘 들고 뛰냐면 도끼랑 막 집에 있는 식칼이랑 막 그리고 후라이팬 이런 거 들고 왁 뛰어가서 막 독일군이랑 싸워. 그 영화 브레스트 요새야. 그게 굉장히 멋진 영화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독일이 어디를 침략을 했다? 소련을 침공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독일 되게 잘 나갔어. 소련도 침공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소련 되게 잘 나갔어.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왜? 독일은 괜찮은데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놈이 나타났어. 그 놈이 바로 누굴까? 우끼끼. 네, 일본입니다. 자, 일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실 일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거든. 나름대로. 중국도 공격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었거든. 자, 그런데 얘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진주만을 습격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건이야.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중국을 먹고 나니까 이제 얘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좋아, 내가 중국을 먹었더니 나는 만주국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중국 만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주국이라는 건 뭐냐면 태평양 일대를 다 쳐먹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태평양을 끼고 있었던 그 당시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어. 그 호랑이가 바로 누구였을까? 미국이었어. 그래서 일본이 그 태평양 전체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공격했어야 됐었냐면 미국을 없앨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 미국은 전쟁에 참여했을까 안 했을까? 절대 안 합니다. 얘네들 그 당시에도 중립국을 딱 선포했어요. 루즈벨트가 야, 나 전쟁에
난 관심 없어. 나는 중립국이야. 미국은 당연히 그럴 법하죠. 왜? 전쟁이 터지면 얘 입장에선 좋은 거야. 왜? 군수물자 대고 막 이러니까 자기네는 물건만 팔면 되지. 누가 이기든지 미국 입장에선 관심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웬간해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일본이 대가리를 굴려. 그게 바로 뭐냐? 진주만 습격이야. 이건 뭐냐면 미국한테 일본이 원래 전쟁을 하기 위해선 룰이 있어. 그 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선전포고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네를 공격할 거니까 니네 준비해.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기습이야. 기습. 뭐냐면 일본이 전쟁을 선전포고 안 해요. 그리고선 어떠냐면 진주만을 그대로 갈겨버립니다. 근데 갈기는데 일반적인 군인만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 당연한 거지만 미국 어땠을까? 겁나 빡쳐.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잘 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누가 참전했다? 미국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발생한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전쟁하는 태평양 전쟁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독일은 좆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냐면 독일은 알잖아.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해봤잖아. 1차 세계대전 때. 미국 들어오면 그냥 아우신 거예요. 그쵸? 얘네들은 달라, 미국은. 근데 일본은 몰라. 일본은 모르고, 와! 막 이렇게, 저기 뭐야. 야자수 던져, 웃기기. 막 이러고 있는 상태야. 막 이러고 있는 상태야. 미국이 참전하고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면서 자 지금부터 역전 시작. 자 역전이 시작되기 시작해. 자 그러면 어떻게 역전이 되는지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얘기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미드웨이 해전이야. 그러니까 여지껏 계속해서 자 지금 이 전쟁은 누구하고 싸운 거니? 전쟁 추축국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사이코 세나라 사이코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연합국이라고 할게. 영국, 미국, 뭐 프랑스 이런 애들 묶어서 이제 연합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까지는 추축국이 굉장히 잘했어. 연합국은 못했었단 말이야. 그치? 지금부터 이제 이거는 엄청나게 역전하기 시작하는데 자 미드웨이 해전 이 태평양에 있는 미드웨이입니다. 미드웨이에서 누구하고 붙었냐면 미국하고 그 다음에 누구 붙었어? 일본. 자 누가 이겼을까? 여기 승리.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자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또 터집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너희들을 보면 알겠지만 스탈린이라는 이름 보면 알겠지만 요거 소련 들어가. 자 소련이 계속 줘 터졌어. 누구한테? 독일한테. 그런데 여기서 또 누가 이겨주냐면 소련이 기가 막히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영화가 스탈린그라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도 굉장히 멋진 영화야. 여러분들 그 영화 한번 봐주세요. 이 전투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떠냐면 소련이 크게 승리해 주는 거야. 이렇게 소련이 딱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승리하게 되면서 독일의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소련의 포로로 다 잡혀버려요. 그게 여러분들 그 영화에 다 나옵니다. 한번 봐주세요. 포로로 다 잡혀버려. 그렇게 되면서 독일이 주춤 이렇게 흔들려.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문에 흔들려. 이것을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연합국 세력이 제일 약한 애를 먼저 후려친 거야. 야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 중에 가장 찌질이는 이탈리아 피자 새끼죠. 그래서 이탈리아를 먼저 공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를 먼저 공격해가지고 무솔리니 정권이 붕괴됐어요.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했어. 제일 먼저 항복한 거야.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했습니다. 무솔리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도망갔어. 얘는 연합국 올 때 도망갔는데 도망갈 때 또 되게 재밌어. 불륜이에요. 여자친구랑 같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무솔리니 붕괴. 그래서 둘이서 그 자리에서 총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붕괴됐어. 자, 그러고 났는데 이 기가 막힌 사건이야. 드디어 되게 감동적인 작전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야. 너희들 노르망디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지. 뭐 어떤 친구들은 우리 동네에 있는 제과점 이름이에요. 네, 빵집 이름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노르망디 어딜까요? 네, 여러분들 프랑스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 누구한테 압제되어 있어? 독일한테 압제되어 있었지. 그래서 미국, 영국 등등 연합국들이 딱 모여가지고 야 우리 친구 프랑스 해방시켜주자 해가지고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가에 엄청나게 많은 미국 군대와 연합국 군대가 그냥 아주 바닷물처럼 밀려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 여러분들 이거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대성공을 거두죠. 엄청난 대성공. 그 대성공 거뒀으니까 친구 프랑스 어떻게 해서 해방시켜줬어. 너희들도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압제돼 있는 친구들 있으면 해방시켜주세요.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가서 손잡아주고요.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 옆에 다독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스를 해방시킵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이걸로 인해서 독일이 항복해. 근데 여러분들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를 해방시키고자 했었던 이 작전 시험대 굉장히 잘 나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누가 항복했다? 독일이 항복했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시고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남았던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일본이야. 근데 일본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어요. 천황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했었냐면 일본 남자들 굉장히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갈 남자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냐면 여자들. 그러니까 이 남자의 부인 있잖아. 그러니까 과부들이죠. 그러니까 과부들을 데려다가 야, 네 남편 누가 죽였어? 미국 놈들이 죽였어. 너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야? 총대 매라 해가지고 여자들까지도 뭐 하고 있었냐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니까 미국에서 결정 내린 거예요. 어떻게 결정했냐면 아 이것만큼은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결정 내리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리틀맨과 팬맨입니다. 리틀맨, 팬맨 뭘까요? 원자폭탄 이름이야. 그래서 일본에 어떻게 했다? 원자탄을 딱 투하해요. 일본의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결국 1945년에 일본이 어떻게 했다? 항복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 1945년에. 1945년에 최종적으로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이 어마어마한 제2차 세계대전도 막을 내리고 끝나게 되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이 얘기해 주면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관련 있는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대박이고 이것도 정말 대박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항복하면서 이 사실 이거하고 되게 관련 있는 되게 유명한 얘기들이 있어요.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얘기를 못 해주겠어.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해. 이거는 왜냐면 시험 직전 강좌니까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한 100년 뒤에. 근데 사실 이 일본은 진짜 핵 맞았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어떤 상태 안 좋은 애가 있어. 근데 걔한테 야 너 핵 맞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제 놀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일본한테 야 너 핵 맞았냐? 그러면은 아구지 백만대요. 왜 얘는 진짜 맞은 애들이야. 그치? 진짜 맞았지. 핵을 전 지구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맞은 애들이 바로 누구냐면 일본이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의 그 핵 맞은 상태하고 관련돼 있는 만화책이야. 10권짜리.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청소년 필독도서예요. 맨발의 겐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이 핵을 맞고 난 후에 일본의 상황인데 만화책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본은 항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시무시한 제2차 세계대전과 세계대전 끝났네요. 다음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